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4월 2일입니다. 벌써 4월이 됐는데, 네, 여전히 힘든 시간의 연속이죠. 네, 제가 요즘 영상을 잘 찍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텔레그램이나 블로그에서만 글을 남기고 있는데, 어, 조회수도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똑같은 말만 하고, 욕만 본다 하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고,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느낌상으로는 작년 8월 그때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인간 지표 그런 것도 우리 방에서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코인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제 다들 관심도 없고 비트는 뭐 알아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알트들은 이미 다 죽어 있고 희망도 없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도 비트는 많이 안 떨어졌는데 알트들은 대부분 어제 상승을 다 반납을 했죠. 네, 힘든 시간의 연속인데, 항상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영상을 가끔씩 찍으니까, 예, 계속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제 포지션이나 관점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블로그나 텔레그램에 올라가 있고요. 비슷한 얘기를 또 하겠지만,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미들한테 쉽게 저점을 계속 주지 않는다. 올릴 때 한 번에 올려버린다. 라고 생각하실 때인데 이렇게 계속 주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저점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지속적으로 그 저점 부근에서는 계속 위협을 합니다. 기대를 주고 다시 죽이고 기대를 주고 실망시키고 기대를 주고 실망시키고 기대를 주고 이번엔 진짜 가나 또 실망시키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주지 않고 올라가죠. 보통은 저점 레인지에 대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기회를 줍니다. 네, 현재도 지금 그러고 있죠. 차이점이라면은 이렇게 발산을 할 때는 보통 일본급에서까지 정배열이 이루어진 후에 발산이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이때도 그렇고 뭐 과거에도 이때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과거에도 쭉쭉쭉 우상향할 때는 이미 정배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202평은 아래에 있는데 지금 위쪽에서 지금 역배열이 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상승이 현재로서는 일어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올라가도 여기에서 또 걸릴 테고, 물론 지금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추세선이 지금 85K, 86K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여길 뚫으면은 훨씬 긍정적으로 볼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에도 아마 여기에서 두 개의 이평선이 만날 때 저항을 또 받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 한들 여기에서 또 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실망을 하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순간 이런 식의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후에 사람들이 지치고 못 버티는 이유가 계속 위협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차원성 없이 단타로 조금 먹고 나오고 조금 먹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만약에 이번에 올라간다면은 여기에서 조금 먹더라도 이거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매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아직 나갈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는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현금 23이라고 써져 있는데 17%로 다시 정정을 했었고요. 제가 현금 17%로 매매를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현금 비중이 20% 아래인 적이 없고, 그나마 여기 이때 뚫을 때 아마 풀 포지션 진입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코인 비중을 높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몇 번 더 실망을 시킬지도 모르겠어요. 네, 일봉에서의 이평을 이렇게 돌리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관점은 높은 확률로 저점이 나왔다 쪽으로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오늘 뭐 관세 발표가 새벽 5시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차트적인 정보에만 좀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지금 볼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보이는데, 좀 크게 볼까요? 79K 라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저점을 준다면, 네. 이번 상승이, 어, 한 사이클이 끝났고, 다시 조정을 준다고 할 때, 맥스페인 지점이 한 786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게 79,00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되돌림이 한 번 더 내려온다면은, 0.786 지점이 0.618에서 0.786 지점이 80.5, 80.8에서 79.5 사이가 나오고, 이게 또 겹치죠.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이거는 이제 신뢰도는 낮지만 그냥 보이는 선이라 그어봤습니다. 이것도 나타내주는 현재 급락을 할 경우 나타낸 가격이 79.6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현재 로그 스케일. 이거는 빼죠. 네. 이번 주 선이 80K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방선이죠. 2년 동안 이어져 왔던. 자,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볼 때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면은 79에서 80이 여기가 저점이었다고 가정할 때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볼륨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고, 볼륨이 수렴한다는 말은 아직 정확한 방향을 잡지 않았다. 어느 쪽으로 길을 모으고 있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볼륨이 터지는 순간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데 뚫을 때가 아니라 정배열 다 만들어 놓고 한참 위쯤 한 이 정도 가격이 왔다면은 여기에서 발산을 할 때 이때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요때 터졌죠. 여기가 어디죠? 69K 69K에서 터졌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 저점은 49K였잖아요. 한참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확정을 알리죠. 예.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이라면은 차라리 이럴 때 한참 위의 가격이더라도 지금 보이는 이 이평을 타고 올라갈 때 대략 한 95K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때 하루 정도 일봉이 이 정도로 뜬다, 거래량이 이렇게 뜬다, 그럴 때 그냥 여기에서 추격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욕심이 그득그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지점에서 계속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79K가 깨진다고 해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막 이런 식의 급락은 절대 나올 수가, 절대란 말은 항상 좀 상대적이긴 한데 나오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일봉 이평이 아직까지도 위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급락을 한다 해도 다시 붙으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틀어질 때까지 테스트를 하러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때는 데드캣의 위험성도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가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주봉에서도 EMA 50선이 현재 77.8K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트만 보면은 아 무섭다 무섭다 하지만 실상 떨어진 거는 많이 없고 밑에는 뭐가 좀 많이 걸려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위험하다. 섣불리 매수할 수 없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이때 이전 저항선의 최상단이 74K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구조들을 보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매물대를 다지고 있구나. 추세 변화를 시도하고 있구나. 누가 틀어막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점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튜버들이 그 욕먹는 댓글들을 보면은 이 자식은 어제는 올랐다고 하고 오늘은 떨어진다고 하고 뭐 맨날 말 바꾸면은 우리가 어떡하라고 뭐 이런 댓글들 보이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점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나 보여지는 정보가 다르고 이때 어떤 시그널이 특정 시그널들이 보이고 저는 일봉에서 얘기하지만 어떤 트레이더들은 1시간 봉, 어떤 트레이더들은 뭐 5분 봉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유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네, 여기가 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포지션도 그만큼 다 늘렸다고 오픈했고 그냥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좀 무섭죠. 마침 오늘 새벽에 이제 트럼프 관세 발표가 있는데 너무 불확실하게 공포감을 갖고 있지 않나. 원래 매매는 이성을 그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그냥 기계처럼 딱딱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 공포가 너무 퍼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관세 발표가 뭐 50% 때린다 뭐 이렇게 20% 때릴 확률이 조금 낮고 지금 30% 때릴 확률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제가 여태까지 매매 시장에 해오면서 가장 무서울 때가 불확실할 때입니다. 네. 내일 무슨 발표가 나오든 어떤 무빙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승에 배팅을 한다. 네, 심지어 4월에 100K를 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한 달에 뭐야? 하루 만에도 급변하는 게 시장이니까요. 비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알트가 문제인데, 저도 이제 알트 비중 30%까지 늘린 상태고, 네, 히스토리를 잠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때 절반 매도하고, 12월 3일에 절반 매도한 거에 대해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머지 홀딩분은 맞았죠. 그리고 2월에 한 번에 트라이드를 했다가 마이너스 7% 정도로 다시 손절을 한 후에 3월에 다시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히스토리들은 텔레그램을 많이 봐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3월 14일, 3월 24일, 그리고 3차가 3월 31일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평단이 여기 어딘가입니다. 네.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 알트들의 상황은 엄밀히 말하면 진짜 최악입니다. 특히 이더가 모든 차트를 뭉개면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어떤 이슈로 올라갈지는 참 모르겠어요. 아래로도 지금 뻥 뚫려 있고 위로도 급락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뻥 뚫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드캣이라고도 노리기 위해서 현재 포지션을 좀 늘린 상태고 382만 가도 2,600달러를 가는 이더리움입니다. 네,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는 입장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솔라나는 이 마지노선에 대해서 계속 비비고만 있고 이더보다도 상태가 안 좋은 게 솔라나입니다. 매물대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내려갈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별 차트로 갈수록 노이즈가 심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비트만 보면서 알트를 들어가는 성격이고, 네, 개별 차트만 보면 좋아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세이도 제가 재진입한 이유는 지금 저점 다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 어떠한 그 추세선도 보이지 않지만 일봉에서 3다이버가 걸린 상태고, 네. 하지만 가격은 계속 기고 있고 지금 이 조그만 게 10%짜리거든요. 네. 그래서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블로그에 현재 오늘 샀는데 내일 10% 됐다고 손절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100% 이상의 이제 데드캣만 나와도 알트들이 100%가 넘거든요. 네, 그 매매를 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번외로 말하자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항상 비트보다 그 저항선을 먼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너무 지저분한데 그래도 대충 봅시다. MSTR은 이때부터 쭉쭉쭉쭉 올라갔죠. 하지만 비트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우리 오늘도 한 비트 한 1% 떨어졌다고 뭐라고 하죠. 이때는 거의 5% 10%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MSTR이 먼저 상승을 보여주고 비트가 결국은 방향을 따라갔다. 이런 식으로 먼저 추세 전환을 가능성을 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단기는 뚫고 지지까지 완료한 이후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보다 먼저 추세 저항선을 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간다면은 비트는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해시리본도 이번에 바이 시그널을 뜨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흑자는 온체인 데이터 가지고는 뭐 알 수 없다. 당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상승장이 이게 끝이 아닐 확률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장의 모든 돈이 금으로 쏠리고 있는데 금이 분배 과정을 거칠 때 그때 이제 미국 주식과 코인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떨어지길 고대합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나스닥은 좀 추세가 깨진 걸로 보이는데 보통 이제 비트는 여기에서 리딩이 나온 것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스닥은 좀 억지긴 하지만 엔딩으로 볼 수도 있는 차트긴 하거든요. 네, 물론 여기에서 마지막 상승에 대한 618 지점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버티고는 있는데 사실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인이 올라간다면은 나스닥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기로 하고 S&P 같은 경우도 이 가속 추세 이 채널을 넘긴 다음에 지금 위치가 세 번째 테스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면은 유동성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코인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날짜는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25년 8월쯤이에요. 제가 24년도쯤에 25년 8월이나 9월쯤이 좀 고점이지 않겠느냐, 사이클의 종료 지점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들 까먹으셨을 겁니다. 예. 제 25년 예측을 보면은, 어딨니? 오늘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25년 예측글에서 비트코인은 고점을 넘긴다.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항목은 이미 충족을 했고요. 80K 아래로 한 번은 간다. 이 글 쓸 때 1월 1일이 비트가 여기죠. 97,000달러쯤일 때입니다. 네, 그래서 1, 2분기 어딘가 1분기에 달성을 했고 이더는 많이 떨어진 만큼 회복을 많이 할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8,000달러는 솔직히 이제 모르겠고요. 5,000달러만 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팔 것 같은데. 네, 큰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고 리스크 관리 빡세게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바른 수익으로 연결되긴 바라면서 개별 알트 홀딩 분들도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다 오픈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따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테더 도미넌스도 여기만 떨어져도 아마 전고점은 갈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평선도 맞춰보면은 비트보다 알트가 그 턴이라고 하죠. 느린 게 사실이에요. 비트는 여기에서 이 모여있는 이평의 진폭이 그 알트 토탈 차트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얘가 다시 흡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네.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로 눕히는 과정이고 202평은 한참 위에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디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비트는 이미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도 올라가겠지만 한동안은 알트가 좀 약할 수 있다. 우리 옛날에도 말했잖아요. 알트의 우리가 생각하는 5배, 10배 장은 사이클 마지막 길어야 2달이다. 네. 이번에도 이것은 무슨 형태로든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비트 포지션은 비중을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비트이더 솔라나 포지션을 70%는 가져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비트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부비적 되고 있으면은 이때 이제 알트들이 폭발을 할 텐데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알트 비중을 요럴 때 비트 포지션을 알트로 이동을 시킨다던가 더 이동시킨다던가 한 최대 50%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알트가 폭발적으로 오를 일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대신 시나리오들을 그려보고 준비를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약을 할게요. 그리고 4월 5일에 오늘 본 뉴스 중에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미 재무부랑 기타 모든 연방기관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 이게 지금까지 비공개였는데 트럼프가 지시해서 4월 5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관세 발표 이후에도 4월 5일에도 어떤 뉴스가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할게요. 저는 만약에 내려온다면 79K, 80K에서 나는 비중을 더 싣겠다. 2번 깨진다고 해도 이전 저점이 깨진다고 해도 202평이 위를 향하고 있는 이상 한 번은 닿으러 온다고 생각한다. 그때 탈출을 논하겠다. 데드캣의 탈출 시도. 저는 포지션을 포지션 구축을 다 어느 정도 다 했고 나름 좋은 가격에 샀다고 생각하며 좋은 가격이라고 해봤자 83K입니다. 비트가 83K일 때 비트와 이더 알트들을 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생각하며 마이너스 10% 이상을 보더라도 플러스 100% 이상을 노려보는 포지션, 스윙 포지션을 제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좀 쓰잘데기 없어져 길어진 것 같은데 제 영상이 항상 그렇잖아요. 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순간적이거나 실시간으로 제가 뭘 했다 하는 거는 텔레그램에 다 바로바로 오픈을 하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장의 영속인 것 같은데 모두가 돈을 벌 순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잃은 사람이 있죠. 상승을 거부하고 숏을 탄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도 대다수가 잃었지만 번 사람도 오히려 있는 겁니다. 네, 시장에 사이클들이 있는 거고 저는 올라가야 수익을 해서 보는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